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하락, 더딘 상승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답답해할 겁니다. 어제는 조금 그래도 좀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좀 뭐 떨어지면 정말 그냥 훅 떨어지고 오르는 건 정말 속된 말로 이제 깔짝 오른다고 이제 할 정도로 이제 더디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들을 좀 최근에 어떤 패턴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뭐 어제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왔으면 이제 또 투자자분들은 심리적으로 이제 반등이 아닌가, 어제가 바닥이 아닌가. 네. 근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재차 이제 뭐 상승을 기대하면서 다시 이제 뭐 자금이 유입되고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이 되면서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이번 4월 23일에 고점을 218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7월 달에 788포인트 정도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중간중간에 반등을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뭐 차익 실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기대감을 실어서 다시 한번 뭐 재차 반등을 노리면서 이제 자금을 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하락세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언론상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뉴스를 보면은 이제 저점 확인한 시기다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확실히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죠. 그러한 저점이라는 언론상의 뉴스가 벌써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예. 저점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합하지 않나. 물론 갖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서 상당히 좀 큰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빠른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상승은 상당히 좀 더디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하지 않나. 특히 뭐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밸류에이션 가치는 높은데 그에 반해서 좀 더디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추격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추격 매수다, 신규 편입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을 좀 관망하자라는 관점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양시장에 대해서 기대 요인이 상당히 좀 없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높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양지수를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 어떤 하락에 따른 그냥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없는지 이런 요인들도 좀 점검을 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그동안에 부재했었던 뭐 수출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었었던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였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그나마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 반등을 좀 나오게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현대차나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 화학주 같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의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추가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9월에 금리 인상 한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얘기가 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조정은 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죠. 과연 더 상승할 것이냐.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 중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 그 다음날 또 강하게 또 빠진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강한 반등이 과연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뭐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약세 어떤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인상 임박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전체적으로 좀 애플이 주도하고 있던 이런 장세도 좀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또 간밤에 보였었는데, 자 여기서 이걸 좀 방어할 만한 어떤 좀 뭐랄까요, 어떤 모멘텀이 하나도 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참 골치가 아픈 부분이고, 시장의 주도주도 최근에 좀 많이 무너졌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오코탕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거의 뭐 주도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이제 계속 실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실적들 나오고 있는 것에서 뭐 흑자 전환한 기업들부터 해서 아니면은 계속 이제 추가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만 지금 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런 모습은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옥석가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강한 모멘텀을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약바이오만큼 지금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옥석가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하락을 좀 연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만 이러한 제약바이오 다음 섹터가 어떤 부분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좀 퍼져 있습니다. 뭐 IoT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물 인터넷도 있고, 뭐 게임 아니면 건자재, 음식료 지금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좀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하락을 좀 방어할 만한 모멘텀은 상당히 좀 약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 섹터가 될 만한 어떤 후보군들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줄 만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이 이같이 좀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전략적으로 봤을 땐 그럼 좀 기다려 봐야 될지요? 우선은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가장 큰 요인이 아무래도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펀드 매니저들의 손에 이끌어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거의 약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 규제가 좀 있어서 그 보고서를 쓰는 규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그 레포트는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소형 스몰캡에 대한 보고서들은 상당히 많이 좀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에서도 좀 탐방을 좀 안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자체도 전체적인 틀에서도 좀 약간 보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제 같은 반등 같은 경우가 과연 바닥이냐라는 부분보다는 우선은 그 반등이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오는 걸 좀 확인하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은 그냥 현금도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어느 정도는 좀 현금 비축을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도주 섹터를 아까 그래도 후보군으로서 몇 가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저점 매수가 좀 충분한 영역도 아닌 건지. 우선은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요. 그나마 지금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지금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인 가구 아니면은 그나마 지금 좀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게 사물 인터넷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LG U+라든지 KT, 뭐 SK를 좀 주도를 해서 그 밑에 있는 뭐 사물 인터넷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다면은 이 사물 인터넷 관련 쪽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대응하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 우리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이제 다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쫓아가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죠, 지금 현재는? 우선은 반등을 했을 때 다시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큰 그림 봤을 때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뭐 추격 매수도 좋지만 거기에 비중을 실는다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뭐 강하게 가신다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시장 하락폭이 커졌을 때 됐을 때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과연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보자 아니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반등에 대해서 좀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저희가 또 찬물을 끼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유비무환이라고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말 현금 보유도 하나의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시장 아직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많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서 보수적 관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